문제는 이 아편이란 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기 1858년도에 아편굴입니다. 사람들이 아편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고 길거리에 나둥그러졌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편을 취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 냄새가 향기롭고 그 맛이 맑고 달다. 기분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마주보고 교대로 흡연하면 처음에 정신이 맑아지고 머리와 눈이 깨끗해집니다. 계속하면 가슴이 확 열리면서 흥이 2배로 증가한다. 만 가지 생각이 모두 없어지고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으며 영혼이 상쾌해지니 진정한 지성나고지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겨진 글이에요. 아편을 실제로 이 흡연해봤던 사람이 그렸던 거죠. 자, 이렇게 아편의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편의 폐해를 정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은이 동인도 회사를 거쳐서 청나라로 들어왔는데 이 아편이 많이 팔리니까 반대로 은이 오히려 청나라에서 동인도에서 거쳐서 인도로 가고 영국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 유출되면 돈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부족해지면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경제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폐 기능을 하는데 화폐가 부족해지니까. 또 동전과 은의 비율이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보통 당시에는 은인을 갖고 세금을 냈는데 은으로 납부하는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세금이 2배가 된 거예요. 은값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편이 중독성 있는 거죠. 심지어 정부 관료들도 아편 중독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정부 관원의 10에서 20%, 지방 관원의 20%, 하급 현지 관리들은 무려 80에서 90%. 아편 흡연한다고 추정됐다. 청나라 황제였던 도광제도 아편을 흡연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편 중독자가 많아져 가지고 이 사회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청나라 조정에서는 임칙서란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저 아편 거래를 뿌리 뽑아라 라고 명을 내리고 이 사람이 가서 이 광동성에 가지고 아편 무역을 철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광동성에 살던 마약상 60명을 체포를 하고요. 아편 2만 상자를 몰수합니다. 그래서 아편을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아편은 불에 태우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거를 그 석회 가루를 섞어가지고 소금물에, 그러니까 바다에 버리면 된대요. 그 석회를 섞으면 이게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다 이렇게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편 상인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 임칙서란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서양 오랑캐에 대적했던 영웅 중에 영웅으로 되어 있죠. 뉴욕의 그 차이나타운의 거리에도 이 사람이 지금 동상이 서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이 중이잖아요. 말하자면 서양 오랑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에 첫 번째 인물이 임칙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칙서를 추앙하는 거의 신적 존재.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신으로 이제 승격이 되거든요. 그 임칙서는 거의 이제 신으로 승격할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임칙서가 이렇게 아편 무역을 철폐를 시키니까 자, 영국 의회에서 그러면 아편 무역을 그대로 그만둘 거냐? 자, 물론 여기 당사자는 동인도 회사죠. 자, 동인도 회사가 영국 정부에 보고를 했겠죠. 지금 청나라에서 저렇게 임칙서란 사람을 데려다가 막무가내로 무역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1840년도에 영국 하원에서 전쟁 논의를 하는데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했더니 결과는 271대 262였다. 아슬아슬하게 전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자 여기 30세 재선 의원 글래드스턴이 이런 멋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에게는 아편을 금지시킬 정당한 권리가 있다. 우리 영국의 양심의 무게가 고작 이 정도였단 말인가. 영국의 양심의 무게는 원래 그 정도였습니다. 자, 이 정도였단 말인가 할 정도로 물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연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 그림 보고 참 감탄을 했는데요. 말 탄 남자가 기사처럼 무슨 봉을 들고 앉아있죠. 그리고 앞에는 용이 있죠. 용은 당연히 중국이겠죠. 청나라겠죠.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남자 딱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 성 조지예요.
성 조지는 잉글랜드의 수호 성인이죠. 잉글랜드 수호 성인인 성 조지가 용을 물리치는 포스터를 그리게 된 거죠. 성 조지는 4세기에 카파도키아에서 용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는 카톨릭의 성인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개전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고, 사실은 이 세계사에 많이 나와요. 사실 더러운 전쟁이죠. 양심도 버린 아편이라고 하는 중독성 있는 물질을 팔았고, 그거를 못 팔게 한다고 전쟁을 했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거죠. 어찌됐든 아편 전쟁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 아편 전쟁은 1840년부터 2년간 벌어지는데요. 이 당시에 구국의 영웅 임칙서가 광저우에서 전쟁 대비를 합니다. 자, 영국이 분명히 동인도의사가 쳐들어올 거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대포도 사고 상선을 사들이고 초보적인 증기선, 민병대까지 준비해가지고 이 광저우를 둘러싸고 나름대로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해안포, 그다음 화공선, 그래서 요새로 만들었고 딱 지키고 있었어요. 영국 군함이 들어와라 했는데 영국 군함은 그걸 보고 광저우로 들어가지 못해요. 못하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준비가 잘 된 광저우 대신 북쪽 해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1840년도에 여기 녹색 화살표를 쭉 따라가지고 영파를 거쳐서 이 텐진까지 갑니다. 텐진 앞바다에서 이제 시위를 했어요. 당시에 영국 배는 뭐였냐면 증기선입니다. 철갑 증기선. 이 처음 개발이 돼가지고 바람에 상관없이 증기 기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텐진 앞바다에서 시위를 막 했어요. 대표도 쏘고 막 했더니 청나라 조정에서 저 영국 놈들이 와서 시끄럽게 한다. 뭔가 큰일이라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칙서를 파직을 합니다. 임칙서는 여기서 물러나게 됐고 다른 사람이 이제 내려왔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군 배들은 다시 올라와서 뭘 했냐면 상해까지 가고 상해에서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남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남경에서 남경 시내를 향해서 대포를 빵빵 쏘고 하니까 당시에 남경을 지키던 청나라 군대가 혼백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증기선이라는 게 처음 보는 데다가 시꺼먼 연기를 내뿜는 이 철갑선이 오니까 당시에 청나라 배는 다 목선이었거든요. 물론 배는 굉장히 크지만 범선이고 또 목선이고 하니까 이 증기선한테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증기선에 의해서 이 청나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난징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죠. 영국 측의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5개 항구를 개항해라. 지금까지는 광저우 항만 개항했는데 자,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라라는 거죠. 샤면, 푸저우, 닝보, 상하이까지 5개를 개항을 하고요. 홍콩섬을 할양을 합니다. 여기 홍콩섬 있죠? 이때부터 홍콩섬이 영국의 조차지가 된 거죠. 영국 땅이 된 겁니다. 그때 99년간 빌리는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99년은 그냥 먼 걸로 먼 100년이 올 줄은 몰랐겠죠. 먼 걸로 해가지고 홍콩섬을 할양을 하고요. 공행과 같은 독점 상인, 공행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인, 이런 독점 상인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또 배상금, 당연히 전쟁을 했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해라 라고 하는 거고, 청액 관세 지주권, 청액 관세를 매기려면 영국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네 맘대로 관세를 매기지 마라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5개를 보시면 청나라 조정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항구 여는 거 열면 되는 거고, 홍콩섬 그거 바닷가에 있는 섬 하나 아무 사람도 안 사는 섬 줘봐야 별 손해도 없고 하니까 뭐 좋다,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제 아픈 무역이 자유롭게 됐고 뭔가 이제 무역이 활성화 되겠다, 항구도 5개 열렸고 그 생각을 했는데 영국의 기대치에 못 미쳐요. 무역 거래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특히 면직물이 중국에서 팔리지 않아요. 영국산 면직물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중국 농촌에서 생산한 면포보다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값도 뭐 싸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국산 면직물은 여전히 팔리지 않습니다. 이 당시 청나라는 사회 경제적 구조가 여전히 자급자족적인 농촌 사회잖아요. 그 농촌 사회가 무슨 면직물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입지 누가 외부에서 온 걸 사서 입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생각했을 때 기대에 못 미치다. 여전히 무역 규모가 작더라.
예나 지금이나 유럽에 생산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기가 쉽지 않아요. 최첨단 제품 아니면 아주 브랜드가 높은 제품 아니면 안 팔리죠. 자, 또한 아편 수입이 이제 늘어났단 말이죠. 아편 수입이 자유롭게 돼가지고 늘어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은이 대규모로 유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청나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지게 된 거죠. 또 아편 중독자들이 구매력이 있겠어요. 그 중독만 계속 늘어나지. 그래서 생각보다 아편도 적게 팔리더라. 그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광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배척이 진행됐다. 저 외국인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청이란 나라를 굴복시켰다라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심이 나빠졌다. 그래서 무역이 원활치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약을 개정하자라고 요구를 했더니 청나라는 너 무슨 조약을 개정하냐?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유발해가지고 제2차 아편전쟁을 사실상 영국이 일으킵니다. 근데 이때 아편전쟁에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 청나라가 규모만 컸지 허수아비구나. 잘 물어뜯으면 뭔가 먹을 떡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군이 광저우를 점령하고 또 계속 북상을 해가지고 상하이 그리고 텐진까지 점령을 합니다. 텐진에 와가지고 또 무력 시위를 딱 해요. 그랬더니 이제 청나라 조정은 정말 겁을 먹고 조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강대 군대들이 청나라 텐진에서 아예 상륙을 해가지고 북경까지 옵니다. 그래서 북경에 와가지고 여기 원명원이라고 하는 당시에 청나라가 서양식 휴양 건물을 지었었어요. 궁전 같은 형태로 서양식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황제 또는 서태후의 휴양지였거든요. 이거를 아주 부숴요. 그래서 오늘날 북경에 가면은 옛날 그대로 복원 안 한 상태로 있어요. 그냥 무너진 상태로 놔뒀습니다. 일부러. 서양인들이 와서 이렇게 난리를 쳐서 파괴했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그대로 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나쁜 짓들을 하고 간 거죠. 서양 열강들이 찾아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고 텐진 조약을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 프랑스, 러시아, 미국 외교사들이 베이징에 상주할 권리를 달라. 자, 이때부터 국가 간의 대사 관계를 체결하고 상주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황제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오랑캐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외교사들이 상주한다는 것은 1대1 관계라고 하는 청나라 입장이 상당히 굴욕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무역을 위해서 10개 항구를 개방해라. 지금까지는 5개였지만 10개 하고 주로 해안가에 해항도를 개방하게 되는 거고요. 외국 상선의 자유로운 장강 통상을 승인해라. 자, 장강은 배들이 상류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을 승인해달라라는 거고 중국 내 외국인 여행을 허가해달라.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편 무역이 합법화됐다. 개항 항구를 확대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했다. 요 시점에 탄생했던 사건이 태평천국의 난이에요. 기독교처럼 보이는 종교단체가 그 남경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권을 차지했던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뒤에 일어난 게 2차 아편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청나라 조정에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 공인해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열어라. 그런 의미죠. 자, 전쟁 배상금으로 은 200냥을 지불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 이 19세기 후반 이때는 서양 열강이 지구촌 지배에 서막을 여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상하이의 와이탄이거든요. 여기 황푸강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강가가 있고 강가에 건너면 서양식 건물들이 쭉 늘어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당시에 독일, 프랑스, 영국 상인들이 와서 은행 같은 걸 지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 아편전쟁까지 다뤄봤습니다.